본 방송은 8월 8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721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 유상민입니다. 오늘 방송도 서종민 PD님, 탁원준님, 전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번 방송에서는 2026년에 이뤄진 메이저리그 40건의 트레이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형 트레이드도 있었고 이런 트레이드도 있었어? 싶을 만큼 처음 들어보는 거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레이드는 선수를 주고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팀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트레이드의 승자와 아쉬웠던 팀은 어디일까요? 이번 방송에선 트레이드 2차전 각 팀의 선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번 시즌 성적은 물론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트레이드에 얽힌 재미있는 뒷이야기와 썰까지, 자,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고 싶네요. 이 트레이드 이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팀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다들? 이번 데드라인에서 판도를 바꿀 만한 야수는 저는 없었다 생각하거든요. 야수 체더가 러치맨 정도일 텐데. RIG도 좀 판도를 바꾸긴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수진을 얼마나 잘 보겠느냐에 따라서 좀 주목할 팀을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점을 가장 확실히 보강한 팀은 저는 컵스랑 샌디에이고라고 봅니다. 좋은 카드 한 장이 아닌 대신에 준수한 카드 여러 장을 채워서 그동안에 있었던 로스터 전반의 문제를 좀 해결했다는 인상을 받고요. 문자 그대로 가장 주목을 끄는 팀은 역시 다저스일 거고요. 여러 가지 CBA 이슈까지 엮여서 정말 트레이드 자체로 거의 X를 초토화시켜 놓은 이슈 팀이었죠. 그리고 실패하면 가장 좀 쓰릴 팀, 리스크를 가장 안고 가는 팀은 보스턴이다. 이 정도로 좀 일단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셀링을 잘한 팀은 샌프란시스코 에인절스고요. 특히 이번 시즌에 셀러가 거의 없다 보니까 훨씬 더 꽤나 괜찮은 매물들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특히 샌프는 투수 쪽, 에인절스는 야수 쪽에서도 많은 매물들을 받아오면서 어떤 리빌딩, 리툴딩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을 잘 마련을 한 것 같고요. 매치는 일단 많이 팔긴 했어요. 근데 페이롤을 줄이는 어떤 느낌의 트레이드가 많았던 만큼 후속 무브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이어 입장에선 템파가 아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한 느낌이 드는데요. 픽스 페럴타면은 출혈이 거의 없이 고점과 저점을 둘 다 가져간 느낌으로, 여기서 더 나아갔으면 미성님이 저번 주에 말씀해준 것처럼 아라이즈나 혹은 이제 디트로이트의 글레이버 토레스 정도 영입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아라이즈는 생각보다 대가가 컸죠. 토레스 안 움직인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토레스, 그러니까 아라이즈가 나오고 나자마자 미성님이 이제 토레스 영입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안 움직였더라고요. 이 토레스 얘기를 좀 더, 그러니까 토레스 얘기라는 거는 결국 디트로이트 얘기를 좀 해요. 또 셀러 중에 하나잖아요. 좋은 딜로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는 셀러일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마이즈 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거고요. 더 팔 수 있었는데 지금 위치가 컨텐딩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좀 남은 것도 있고, 네. 약간 아쉽다. 물론 이 남은 자원들을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자원은 사실 토레스 빼고는 거의 채우기는 했는데, 젠슨 정도? 근데 젠슨이 없으면 아예 그냥 남은 시즌을 못 치른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와카 끝자락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이즈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았나라는. 근데 마이즈 그거 팔 거면 그냥 남기는 게 콜파 나아요.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마이즈 남겼으면 딱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 선택 하나가 좀 아쉽다. 젠슨은 안 팔렸을 가능성이 큰 게 올해 디트로이트 지금 현 위치에 주범 중에 중대한 중대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안 되죠. 24년도에
또 플레어티를 팔고 포스트 시즌을 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완전히 다 팔지 않은 느낌이 좀 있고. 그때도 스쿠바를 판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제콜 마요였던가요? 네, 그쵸. 볼트 먹기지. 그거 샀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팀. 역시 다저스겠죠. 애초에 24년 이후 다저스 기조가 우리가 강해진다도 있지만 너네 강해지 마 하는 안티 컨텐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점이 아마 스쿠벌 영입 같은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미러키가 스쿠벌 영입해서 스쿠벌 미즈 해리슨 이렇게 삼선발이 돌아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솔직히 다저스도 단기전에서 장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VH도 컨텐더 입장에서 보면은 선발과 불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공짜로 먹은 셈이라 근데 보면 볼수록 프리드먼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캔자스 시티 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VH가 돌아올 것 같으세요? VH 돌아오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8월 말쯤에 아마 돌아올 거로 예상이 돼서 그러니까 당장 포스트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팀들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 다저스는 이제 포스트 시즌 나가는 건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올해 또 당장 오늘 경기도 지금 불펜이 무너져서 진 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펜 수요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비치가 포스트 시즌 들어가서 또 의외라는 말 좀 이상하지만 예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좀 중책을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롱맨도 가능한 자원이니까 선발 무너졌을 때 급하게 나올 수도 있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뭐 이거 더 잘한 팀들은 뭐 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컵스 샌디에이고를 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두 팀은 정말 뚜렷한 약점 하나씩과 나머지 강점들이 되게 극명하게 차이 나던 팀들이었기 때문에 한 장보다는 두 장 이상의 카드가 필요했고 그거를 큰 출혈 없이 잘 채운 팀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트레이드 후의 성과도 뭐 나쁘지 않고 물론 마이즈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스턴 얘기는 뭐 일부에서도 많이 했지만 리스크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에선 브레슬로가 차세대 매드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끔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드맨은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브레슬로는 방향성이 어디로 줄지 모른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의 매드맨이었기도 하고요. 브레슬로는 정말 썰에 의하면 아디아스도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으니까. 그때 뭐 에이브람스랑 그렇죠. 뭐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토 데려올 수도 있고 뭐. 엘리 델라크루즈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아직도 무슨 캐릭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또 결과가 좋으니까 뭐 나쁘게만 평가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 점점 악셀을 밟는 게 아닌가. 예. 원래는 되게 뭐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일단 결과가 좋으니까 로만 앤서니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지금도 잘 나가긴 하는데. 저 뭐 컵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뭐 에인절스, 템파베이 등이 뭐 주목해야 될 팀이라고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번 트레이드로 좀 손해를 봤거나, 근데 보기에도 너무 왜 이렇게 했지? 좀 아쉬운 팀들은 어디일까요? 일단 은근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팀 첫 번째는 양키스. 그러니까 이제 팜은 팜대로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룸바드를 안 판 거는 사실 볼피가 워낙 부진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팔 수가 없는 매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라모스,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가 꼭 필요한 매물이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꼭 필요한 매물이냐라고 하면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럴 거면 둘 다 합쳐가지고 좀 더 좋은 일 사오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이럴 것 같았던 게 이게 데드라인 한 1, 2주 남겨놓고 한 말이 주요 트레이드 매물이 존스와 도밍게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걸 누가 속냐. 그건 이제 약간 이 느낌이죠. 필라델피아 알렉봄 이제 내놓으면은 너네 할 생각 없구나. 애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상자의 공백은 메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대형 선수를 데려오면 또 교통정리가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여기. 그쵸. 사실 불펜 선발이 약하지도 않고 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타선이 문제였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뭐 내년 곧 저지나 뭐 벨린저 돌아올 거 생각 없이 막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사실 마냥 뭐라고 하기도 뭐한 게 이 팀이 2024년에 이러고 치종을 데려와서 재미를 엄청 봤어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또 의외의 리턴이 있을 수도 있다. 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 교통정리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이루수 수비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 작년 그 워싱턴 그 지옥 수비의 일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일루수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루수 절대 안 되죠. 안 하게 요즘 라이스가 수비 너무 못해서 지명타자를 나와서 되나?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탠튼이 수비를 봐야 되는데. 스탠튼 뭐 그냥 스탠튼을 꼭 써야 되나? 써야 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애틀. 시애틀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커비도 판다 뭐 한다 하더니 일단 굴러들어온 카스티오는 잘 처분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시애틀이 잘한 게 아니라 화이트삭스가 이상한 무브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마 랄리와 함께 안식년을 보내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드 시즌에 빅딜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프 시즌 빅딜이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드를 데려왔는데 그럴 거면 그냥 워드를 데려오고 아로자레나를 팔아버리던가 좀 애매하게 노선을 정한 느낌이죠. 지금 이것도 결국 이제 알서 엔딩인 것 같은데 지금 네일러랑 랄리가 너무 부진이 뼈 아프긴 해요. 시애틀의 어떤 작년을 이끌었던 두 선수가 완전히 부진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길버트 컵이 서비스 타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젠 진짜 월시를 가야 돼요. 갈 준비를 하고 몰빵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멍청한 바이어는 별로 없어요. 화이트삭스 정도? 멍청한 바이어는 화이트삭스 정도고. 거기 이제 바이어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바이어 하는 건 좀. 멍청한 셀런도 또 픽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그냥 아쉬운 질 정도는 정말 가우스만 판 토론토 정도인데, 토론토는 그래도 소리아노 딜을 잘했다고 생각은 들기 때문에, 좀 여지는 있다. 나쁘게 하지 않을 평가의 여지는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애매한 팀들에 대해 좀 주목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애매한 팀들을 좀 짚고 싶은 게 애틀랜타. 일부에서 말리 얘기 많이 했지만, 애틀랜타 위치가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성적은 물론 전체 2위인데, 그 세부지표 살펴보시면은 리그 중위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물론 투수진의 어떤 체급이 작은 게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미러키든 다저스든 단기전에서 붙으면 정말 쉽지 않은 로스터인데 아무 보강도 안 했다는 게 아쿠냐의 부활을 믿나? 물론 살아났겠지만 뭘 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하나 정도는 최소한 마이즈만 왔어도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자꾸 첫 경기 무너질 시점에서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홈즈든 마이즈든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생각보다 선발 시세가 좀 쌌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스쿠발이 아니어도 충분히 로스터 강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애틀랜타보다는 낫지만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미러키 움직임도 물론 일부에서 이제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러키답다 납득할 수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또 그래도 이 정도 시즌 내에서 한 번 더 악셀을 밟을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결국에 들긴 들죠.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얘기 하겠죠. 그럴 거면 그냥 로건 핸더슨 던지고 스쿠버를 데리고 오지. 이게 계속 나온 얘기가 다저스는 딜에 실패해도 어차피 돈 쓰면 되니까 원코인이 더 있지 않냐라.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의 적극성과 다른 팀의 스몰마켓의 적극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그거는 빅마켓과 스몰마켓의 격차가 있을 때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고 저는 어차피 우승을 노릴 거면은 스몰마켓의 리스크가 더 크더라도 스몰마켓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그리고 물론 빅마켓 패스로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물론 실제로 미러키도 페냐를 포함한 패키지를 제시했다고 하니까 미러키도 할 만한 건 다 했지만 미러키든 템파베이든 그 오버프라이스를 제시할 수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템파베이는 테오기엔을 건드리는 건 너무 갔으니까 그거는 진짜 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해도 좀 아니죠. 그러니까 미러키는 루이스 페냐 건드리는 건 오케이. 어차피
중복이죠, 사실상. 중복에다가 네, 이 선수 좀 그래요. 좀 애매해요.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그래요. 이제 디트로이트하고도 중복이에요, 그냥. 그리고 문제가 투수 안 낀 게 문제죠. 투수 대신에 들어온 게 제틀리었는데 에이, 그거 누가 못 땄어요. 저 근데 앞에서 시애틀 하자면 저 이제 컵이 진짜 모르겠어요. 컵이 얘기하자면 잘해야 삼선발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한때 정말 컨트롤 80과 네. 100마일을 던지는 예, 투수가 맞는가. 오히려 그 컨트롤 80에 매몰돼서 약간 이상하게 된 느낌? 인 것 같아요. 예. 참 시애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올해 월시는 그냥 지금 와카도 못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로면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특히 전 선발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길버트 우는 좀 더 볼 여지가 있는데 길버트 컵이 이 둘은 좀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도 사실 네. 이게 티모바일에서만 잘 던지고 원정 네. 가면은 후다다다닥 맞는지라 또 그냥 우는 변화구 하나만 어떻게 더 잘 던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컵이 길버트는 솔직히 긁어볼 만큼 많이 긁어봤다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이 둘이 이제 카스트 영입하는 시점에 맞춰서 좀 시애틀의 한 시대를 열기 위해 있던 투수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시애틀 선발들은 A-급은 되는데 뭔가 에이스 매치를 붙여놓으면 불안한 투수들인 것 같아요. 네. 컵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케이트 앤더슨 올라오고 좀 있으면 라이언스 론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진짜 이 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머슨 행콩은 그냥 우선발이니까 제쳐두고요. 행콕은 대체 가능 네. 자원이죠. 그리고 애리조나 방금 얘기했지만 일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카 갈 수 있을까요? 와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이게 확실히 지금 돌이켜보면은 2023년도 정규 시즌 데뷔 포지션 잘 풀리긴 했지만 그 로스터 보면은 고점이 되게 높은 로스터였잖아요. 근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원래 저는 헤이진 단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 로우 리스크로 미들 리턴을 되게 잘 해오는 단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점점 리턴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를 잘 안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와중에 타선 체급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팀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리스크를 다 선발에 감수했는데 선발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사실 이거는 단장 책임이라기에는 번스가 너무 큰 교통사고죠. 이미 지금 사고를 한 5번 당한 상태라 보랑하기도 좀 그래요. 애리조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셀러가 될 것 같았는데 셀링을 안 한 팀이 그나마 이제 로얄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카 누구 제안을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트리플 AA 혹은 이제 메이저 렉이 된 선발 유망주들, 특히나 루고는 사실상 덤핑 트레이드로 처리를 하는 느낌이라 치더라도 와카는 17밀 받나요? 17밀 받는 선수가 내년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꽤나 괜찮은 선수를 받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트레이드 문의는 많이 왔는데 대부분이 약간 싱글 A, 하이 A, 더블 A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망주들에 대한 대가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피컬로 단장은 당장 이제 내년 만약에 와카 누굴 둘 다 팔면은 내년 이제 1선발이 노아카밀, 2선발이 이제 도그낙 이런 애들 써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스몰마켓은 타임라인을 너무 길게 가져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어린애 데려왔다가 그 기다리는 사이에 팀의 윈도우가 닫힐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토미존을 받은 선수만 해도 레이건스, 아빌라, 그다음에 버거트 쿨렉 4명이 선발 투수인데 다 이제 토미존을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드는 게 CBA 직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선발이 급하다는 팀들은 너무 많았는데 다들 생각보다도 더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을 받는, 유망주를 일단 쟁여놔야 이제 셀캡 시대가 시작됐을 때 가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주저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와카한테 17mm 별로 비싼 값은 아닌데 이 17mm 어떤 또 의미가 될지는 또 CBA 이후에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바이어들이 조금 신중했다?
느낌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여기에 팔 수 있는 자원이 린치 정도 있었을 텐데, 린치를 팔면은 내년에 이제 자원 불펜이 아예 없습니다. 자, 이거 내년까지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쉬어야죠. 아, 근데 뭐 캔자스시티 타선 코어가 뭐 사실 팟찌는 로네로 치고 뭐 캐글리온, 바비투 주니어, 그리고 그 3루수 마이켈 뭐 이렇게 잡아두면, 그리고 포수에 카터 젠슨까지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코어 4명 잡혀 있어서 그냥 밀고 가면 돼요. 투신 어떻게 일단 하냐가 진짜 문제네요. 그건 내년 봐야죠. 왜냐면 지금 싱글 A부터 하이 A, 더블 A까지 투수진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1년만 쉬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양키스, 뭐 시애틀, 애틀란타, 애리조나의 로얄스 등등이 좀 애매하거나 아쉬웠다는 의견과 또 바이어가 소극적 혹은 또 신중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몇 개의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 다음은 저도 정말 궁금한 주제인데, 이 스쿠바를 포함해 이번 트레이드에 관해 좀 재밌는 썰들 같은 게 좀 있나요? 이게 결국에 사실 모든 기자들이 스쿠발 사가에 집중을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담당 기자들 제외한 이제 전국구 라이터들은 전부 스쿠발 사가를 계속해서 썰을 풀고, 이제 마감 후에는 어제자로 이제 로젠탈과 파산이 이제 스쿠발 영입 사가를 풀었는데, 일단은 아까 1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팔았다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왜 마감 시간까지 끌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이제 스캇 해리스 디트로이트 사장이 현지 시간 토요일에 각 팀의 최후 제시안을 내놓으라고 미리 통보를 했다. 왜냐?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던 시애틀의 조지 커비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물론 커비는 스쿠바를 못 미치는 투수지만 커비로 충분히 돌아갈 정도의 자원은 되거든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수요가 커비로 분산되면은 이 마감 시간까지 끌고 가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최후 제시안을 빨리 받아서 일종의 블라인드 경매를 유도하자라고 이제 방향성을 잡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충 얘기가 나오는 게 트레이드 코어의 기준선이 적어도 탑 20급 혹은 그 이상급을 원했던 걸로 보이는데, 템파베이는 길렌을 팔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길렌 아래로 있는 자원들이 포수인데 이제 디트로이트는 포수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리그 애초에 최고의 포수가 있기 그 때문에. 포스들도 그렇게 막 게임 체인저는 그러니까 포감이 아니에요. 스쿠발의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카드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유용양키스 마찬가지로 롬바드 주니어를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방법이 안 서는 거죠. 롬바드가 필요한 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또 여기도 최고의 유격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유격수 오버페이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사실 기자들을 헤이먼을 포함해서 기자들이 계속 썰을 풀었던 동부 두 팀은 사실 일찌감치 빠졌고, 애틀랜타는 이제 투수 유망주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끝까지 대화에는 참여했지만 역시 이 투수들의 체급이 낮다 보니까 역시 딜에서는 오래가지 못했고, 컵스는 맞춰줄 방법이 없었다고 하죠. 아, 뭐 하트존, 컵스는 자기들 네. 쓰기도 바쁜데 투수들. 그 하트존 위긴스 다 넣어봤자 못 맞추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후보는 뭐 다들 계산했던 것처럼 미러키와 다저스였는데, 미러키는 이제 장기 계약을 이미 맺은 뭐였죠? 라라라든가 프렛이라든가. 프렛 같은 자원들은 노터치, 그리고 핸더슨도 노터치 하다 보니까, 마데도 노터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페냐를 코어로 해야 되는데 페냐 누구를 붙이냐의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트 윌리엄스를 붙여놨고 페냐, 제트 윌리엄스 플러스 알파로 딜을 제시했고, 반면에 다저스는 호프 플러스 이제 뭐 리버 라이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패키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라이언에 대해서 부상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실링이 높고, 또 일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타임이 길고, 또 스카우터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의 고점이 굉장히 높다. 지금 부상이 있으니까 트레이드가 가능한 상황이다. 괜히 28살에 유망주 랭킹의 트레이드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디트로이트가 라이언을 10년 쓸 건 아니었으니까 라이언이 고른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질 정리가 됐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파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저스 친화적인 기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CBA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후에도 불만은 계속 나오겠지만 정도의 스탠스를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로건 앤더슨이 뭐 노터치 할 정도인지는 잘 사실 모르겠... 그렇죠. 아. 네. 근데 결국에 이 선발 투수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컨텐더들 입장에서도 중요할 테니까요. 사실 미러키 입장에서 근데 이런 선발들이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싼 선발들로 막아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 로테이션을. 아니면 그랜드 스프로도 솔직히 넣었으면 한번 딜이 어떻게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로건 앤더슨을 칩으로 놓고 체드 패트릭 같은 선수들 그냥 다시 선발로 돌려도 사실 문제는 없었어요. 애매하네요. 근데 뭐. 네. 미러키 내부에서 로건 앤더슨을 되게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키에서 되게 내부에서도 논쟁을 벌였던 이유가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리스크에 그렇죠. 대한 두려움이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제시한 딜이 이제 페네 플러스였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핸더슨을 노터치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애틀란타가 선발을 말리 내려오기 전에 찔러봤던 게 디그롬입니다. 딜을 단장선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다. 근데 디그롬이 안 가겠다고 거부권 쓰고 누워서 그냥 파토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텍사스가 달릴 거를 선언하고 5연패를 했거든요. 휴스턴한테 심지어 수입을 당하고. 그래서 뭐 시거, 이볼디, 디그롬 다 판다 얘기 나왔는데 디그롬 안 팔리는 순간에 그냥 접은 것 같아요. 팔 마음을 아예. 시거를 팔았으면 꽤 괜찮았을 텐데. 그게 시거 올해 너무 부상이 많아서. 그쵸. 그리고 거부권도 제한적으로 아직은 제한적인 거부권도 아직 있고 너무 덩치가 커요. 33밀리언이니까 그쵸. 아직도 3,300만 달러는 움직이기 너무 커요. 계약도 31년까지야 지금. 33년이죠. 네, 시거는. 30, 32년, 33년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마감 시간 때 좀 웃겼어요. 텍사스가 자꾸 이제 다 판다, 안 판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제 현상 유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텍사스가 중계권 문제 제일 심각한 팀 중에 하나라서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100만 달러조차 쓸 수 없어서 DFA에서 방출된 선수에게 쓸 수 있는 25,000 달러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25만 달러. 하여튼 거의 최저 연봉 수준의 선수만 쓸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아예 예산이 없어서. 셀러리 덤프를 하긴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디그롬 못 판 순간에 다른 선수 셀러리 덤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꼬인 것 같아요. 뭐. 올해 웃긴 거는 에인절스가 좀 셀러로 나서서 좀 재밌었죠. 이게 어디예요? 에인절스 10년간 최고의 미드 시즌 트레이드였다니까요. 자, 에인절스가 내놓은 매물이 딱 3개. 네토, 소리아노, 데머스. 다 일단 비싸게 부르고 시작을 했어요. 자꾸 네토 가지고 아리아스를 달라고. 디트머스는 스쿨보다 비쌌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데머스가 스쿨보다 비싼 거?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네토 아리아스는 네토 서번트 딱 들어가지고 비슷한 사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스토리 나와요. 작년 스토리. 아리아스를 달라고 어지간히 고자세를 유지하셨는지 소리아노가 이제 토론토 행이 뜨자마자 사파이로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야 다시 소리아노 좀 팔아라. 그래서 이제 사상 최초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단타 구매가 일어날 뻔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피츠버그 이야기. 컨텐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발, 위버, 또 어디서 많이 봤죠? 이제 데빈 윌리엄스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불펜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내년까지 컨트롤 가능한 자원들을 데려온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수순이에요. 근데 브랜든 라우가 올해 공수 양면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끝나고 FA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이놀즈도 올해 정말 잘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올해만큼 칠까라고 하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자원이고 그나마 발데즈라든지 그리핀 같은 타자 코어들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가장 문제점이 있죠. 스캔스 지금 어떡할 겁니까? 모든 계산이 틀어졌다고 네. 봐야죠. 거기서 다 꼬였죠. 그러니까 스킨스가 무너지면은 피츠버그는 끝이에요. 제로즈 존스, 버와 챈들러, 브렉시턴, 에스크래프트 잘하면 뭐예요? 스킨스가 없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 헌터 그린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시즌 아웃 거의 한 내년까지 됐더라고요. 진짜 엄청 비쌌을 텐데 팔았으면. 와 이거 샀으면 좀 애초에 근데 경기를 계속 못 나오는 상황이 나오니 많이 그렇죠. 했던 상황이라서 건강 메디컬에서 걸렸을 것 같아. 맞아요. 이거를 메디컬 패스해 주는 게 이상하죠. 바로 수술 받을 상태인데 피츠버그가 참 그래요. 이거 안 달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스킨스 오래 못 한다고. 못한다고 해도 뭐 또 어쨌든 스킨스니까. 단기전에 던져놔야 하니까. 근데 이거 와일드 카드를 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을 텐데 안타깝네요. 한 번쯤 갔으면 싶은데. 결국에 또 이제 네, 네. 올해도 그 그래도 항상 23년도 24년도에 보던 그 봄 피츠버그 좀 발현하다가 끝난 거. 그래도 아직은 한 번 정도의 코인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지는 보여준 게 오닐 크루즈 코너 그리핀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하지만 내셔널 리그다. 아메리칸 리그면은 아메리칸 리그 지금 서부면은 당장 한 문제는 게임 차예요. 자, 이렇게 디트로이트의 스쿠발 이야기와 에인절스의 셀러 썰, 피츠버그 썰까지 한번 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예측 시간인데요. 일단 올해 이번 시즌만 봤을 때는 좀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뭐 평가를 좀 먼저 하자면은 뭐 아까도 비슷했지만 컵스나 샌디에이고는 이들을 바탕으로 좀 포스트시즌에서 경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 같고요. 결국 와일드카드로 갈 팀들인데, 이 3경기짜리 시리즈에서 결국에 선발 2명을 영입했다는 것, 그리고 계산이 서는 선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요소고, 또 이 두 팀은 불펜이든 수비든 다른 보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발 영입에 임팩트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와일드카드 승리할 정도의 발판은 마련했다. 물론 이 두 팀이 만나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가장 이슈는 결국에 다저스인데 뭐 우승 못하면 실패라는 얘기는 언제든 들었지만 스쿠발이 온 만큼 이 딜의 모든 결과는 이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스쿠발이 뭐 0점대를 찍든 1점대를 찍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팀은 결국에 우승을 했냐 안 했냐에서 스쿠발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죠. 어쨌든 바이어 중에 이 세 팀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네. 아마도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셀러 중에서는 일단은 뭐 좋은 평가를 볼티모어는 받아야 될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받아야 될 것이고 이 평가들이 미래에도 뭐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상으로 에인절스랑 콜로라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드디어 팔았습니다. 콜로라도 모니악 못 판 게 좀 아쉬운데. 연장 계약했잖아요. 모니악을 되게 잘 잡았더라고요. 모니악은 그 산에서 내려가면 안 돼요. 하는 거 보니까. 드디어 그 최후의 거의 몇 팀 안 남은 그 정신 못 차리는 팀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갑자기 화이트삭스가 너무 신나가지고. 생각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그러게요. 이제 뭐, 구단 위주로 얘기를 거의 하긴 했는데, 저는, 베스트 딜을 뭐,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워스트 딜을 꼽아보자면은, 제일 재미없는 딜이 좀 몇 개 있는데, 제일, 외했지 딜은 카스티오 같아요. 무조건이죠. 도일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카스티온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요. 컨텐딩을 하고 있는 팀이 대체 왜?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지금 녹음을 하면서도. 미네소타 그냥 가만히 있는 미래가 더 창창해 보였다고 하면 진짜 욕이겠죠. 근데 되게 힘겨운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 팀이긴 한데, 뭔가 지난 2년 동안 자꾸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그게 그 구단주 쪽에 이슈가 있을 거예요. 구단 여기 그 소유권 이슈가 있어서 주체도 많고. 네. 올해 작년에 팬 민심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달리겠다고 했을 때 로페즈가 누워서 망한 줄 알았는데 이게 누누이 말하지만 아메리칸 리그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리그도 아메리칸 리그인데 디트로이트랑 캔자스시티가 지네가 알아서 미네소타 밑으로 들어가주는 바람에 그렇죠. 희망이 생겼어요. 원래는 미네소타 꼴등을 놓고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야구 외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면 뭐 어떻게 해요? 구단주가 제일 우선인데. 그쵸, 그쵸. 그리고 뭐 애틀란타 뭐 디그롬 못 산 게 아쉽긴 한데 애초에 그 디그롬을 찔러봤다는 것부터가 메인으로 생각하고 좀 나이브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막 애틀란타가 약하다 이런 건 아닌 게 슈어렌바흐가 돌아오면은 세일 슈어렌바흐 1, 2선발은 확실히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AJ 스미스 슈어도 지금 리앱 끝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1, 2, 3선발의 어떤 파워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그냥 딱 한 3-4번 쓰고 3-4번 잘 버텨주면은 된다. 약간 딱 그랜트 홈즈 같은 롤인 거죠. 이렇게 올해 평가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뭐, 컵스나 샌디에이고에 대한 올해 트레이드 평가가 꽤 괜찮네요. 자, 그럼 올해 말고 좀 길게 봐서 향후에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향후 평가라는 게 그거 유망주의 성장 요소와 또 이 팀이 올해 결과를 낸 거에 대한 평가 정도가 뭐 영향을 끼칠 텐데요. 아니면은 그 선수들이 남을 것인가, 영입해온 선수들이 일 텐데, 제일 빅딜은 스쿠바는 결국에 사실 제일 1번 평가는 우승이겠지만 이제 향후 평가에서 두 번째 요소가 연장일 텐데,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장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이슈가 너무 큰 어그로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쿠발 본인이 연장을 원하냐 안 원하냐랑 별개로 일치하고 나면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지에서의 폭발성이 일어날 텐데 쉽지 않을 거면 다저스든 이제 스쿠발이든 연장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스쿠바를 오늘 또 디트로이트에 남고 싶다는 얘기를 또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FA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좋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네. 애초에 보라스인데 FA 나가겠죠. 디트로이트는 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보라스가 요구했다는 그러니까 보라스가 디트로이트 요구했던 기준선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수가 과연 물론 CB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하게 될지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빅딜이 결국 러치맨이니까 이게 자잘한 딜들은 향후 평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팀이 우승을 하면은 향후 평가가 나오겠지만 러치맨 딜은 전 윈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윈윈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그렇죠. 근데 막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은 어지간해서도 본전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그러려면 러치맨이 커리어 하이급 성적을 좀 찍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볼티모어도 사실 그동안 투수 유망주 지표가 좀 많았잖아요. 뭐 지로드 그쵸. 그러니까 기껏해야 브래디시 정도. 그러니까 뭐 투수가 성공한 사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브래디시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그렇다면 성공을 해야 할 것인데 과연 뭐 또 성공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저 나름의 불안감은 조금 있고 또 결국에 보스턴 입장에서 러치맨을 연장을 좀 하길 원할 텐데 역시 보라스 소속인 러치맨 연장해줄 것인지 모르겠고 이 보스턴이 또 그만큼의 시원한 딜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이 딜의 향후 평가에 대해서는. 그 러치맨 에이전트가 보라스는 아니네요. 그래도 근데 러치맨이 일단은 연장 계약을 깐 거는 사실이니까 볼티모어한테. 자, 요시다 스토리 지금 1년씩 남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시다 스토리 나가는 것에 하면은 러치맨 연장은 그 지금 쓴 유망주들 보면은 그게 아까워서라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러치맨이 그러니까 얼마에 하는지는 러치맨 하기에 따라 다르고 일단 연장은 할 것 같은데 그 연장이 과연 좋은 계약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초에 고점에도 지금 의문이 생긴 선수가 건강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실패 계약이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보자면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이디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악의 업적은 역시 팜 황폐화. 그 항상 29위, 30위를 맴돌고 있는 팜 황폐화였을 텐데 지금 국제 유망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근데 대부분 국제 유망주들이 다 야수 자원들이었거든요. 유격수들이죠. 네, 뭐 툴가이들. 조시아 곤잘레스도 그렇고 자니 레벨도 그렇고
근데 올해 4픽으로 잭슨 플로라, 29픽 볼몬까지 둘 다 너무 잘 뽑았고, 그냥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투수 유망주들 되게 열심히 잘 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활용 정정으로 마르셀로 마이어까지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막 이야기했던 게 엘드리지가 뭐 1번 유망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되게 팜이 괜찮았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지금 성적 크게 의미 별로 안 중요할 거예요. 그냥 딱 유망주들 딱 파이프라인 보면은 이게 팜이지 하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되게 오랜만인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자이지도 자이지지만 자이지 전에도 사실 이미 팜이 많이 안 좋아졌던 상태고, 그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성공한 거는 이제 21년에 에이스 로건앱. 로건앱이요? 로건앱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만한 팜 출신 스타들이 좀 없는 팀이었는데, 지금 팜을 잘 유지를 한다면 정말 그 우승 세대 이후에 오랜만에 그게 또 샌프란시스코 다운 팬들이 그렇죠. 원하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밑바탕을 잘 깔았다. 토지가 그동안 정말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향후 평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 향후 평가 얘기를 할 거니까 매치 얘기를 좀 남겨두자면, 매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페이롤 절감 요소가 크긴 하지만 되게 스턴스 체제에서 적어도 유망주 하나는 잘 키우던 팀이기 때문에 이 유망주를 다수 데려왔다는 거는 좀 좋게 평가할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평가가 가장 달라질 수도 있는 팀이다. 어쨌든 스턴스 체제에서 팜이 한 번 일단 다 대규모 콜업을 하면서 정리되던 시점이었는데, 일단은 카드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이 선수들의 유망주 랭킹이 매치를 만나서 향후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스타스도 원아웃은 걸렸어요. 투아웃 아닌가요? 좀 팬 여론이 많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향후 평가 예측까지 총 2편에 걸쳐서 2026년 메이저리그 트레이드를 전격해보해봤습니다. 이 선수 한 명의 이동부터 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트레이드까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각 팀의 고민과 목표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트레이드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유망주를 선택한 팀의 결정이 몇 년 뒤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선택처럼 보였던 트레이드가 시즌이 끝난 뒤에도 그렇게 평가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겠죠. 결국 트레이드의 진짜 승자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로 웃게 될 팀은 어딜지, 그리고 훗날 최고의 선택으로 기억될 트레이드는 무엇일지, 앞으로 펼쳐질 메이저리그의 이야기, 저희 야자수와 함께 나눠보시죠.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로도 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자,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호스트 유상민입니다. 서종민 PD님, 탁원주님, 전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